안녕하십니까. 독도방송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도의 자연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 독도의 인문과 자연이라는 것이 실은 독도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연환경입니다. 지난번 독도를 소개하는 총론에서 독도의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독도의 동식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독도의 동식물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도에 관한 한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편에 걸쳐 독도의 주인은 바다사자, 즉 강치라고 하면서 독도의 대표적인 해양 포유동물로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독도 삽살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도에 가본 분이면 틀림없이 독도 마스코트 삽살개를 보았을 겁니다. 독도 경비대에는 항상 독도를 지키는 반려견 삽살개 한 쌍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삽살개는 독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68호인 삽살개는 1998년 동돌이 서순이 한 쌍이 독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6대째 대를 이어가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관광객들한테는 애교를 부리고 또 귀여움을 받지만 실은 제하고는 아주 잘 못 지냈습니다. 제가 독도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경비대 앞을 이렇게 지나다녀도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이 녀석들 나만 보면 목이 찢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아예 이빨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민간인 복장을 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독도 등대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해도 아예 꼬리뼈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저대니까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고 그럴수록 이제 사이가 버성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말에 견운지간이란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이 원숭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어느 보러 보나 그 짐승하고 모양이 닮은 점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 삽살개와 저의 감정은 감정이고 이 틀북숭이 삽살개가 독도의 마스코트가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이 삽살개는 신라시대 왕실에서 총애를 받던 그야말로 성골 군견이었습니다. 그 의젓한 계보는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면서도 진돗개나 풍산개처럼 토종계의 한 계보를 떳떳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삽살개는 일제강점기를 접어들면서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제국주의 일본이 개가죽을 수집하면서부터 삽살개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1940년 일제는 조선 총독부령 제26호를 통해 조선 내 견피 판매 제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 군용 모피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펼친 토종개 개가죽 수탈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토종개들 가운데서도 삽살개가 수탈의 표적이 된 것은 털이 많다 보니까 방한 방습 효과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삽살개 털을 깎아주지 않고 독도에 있을 때
자라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니까요. 아예 눈까지 이렇게 푹 덮여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벌판에서 그 추운 겨울 혹한에 전쟁을 하는 일본군들한테는 이 삽살개 가죽이 더없이 귀한 방한용품, 방한복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 원피주식에서는 삽살개를 연간 10만에서 50만 마리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약 100만 마리 이상의 삽살개를 도륙해가지고 그야말로 씨를 말리다시피 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삽살개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하지용 교수팀이 1969년 전국 산골 오지를 뒤져가지고 30마리를 찾아내므로 해서 종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서 명맥이 끊길 뻔했던 삽살개의 역사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일본의 침탈 기도로 고통받는 독도를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제 만행으로 참상을 겪은 삽살개로 하여금 동병상련을 겪는 독도를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독도에 입식된 독도지킴이 삽살개는 그 후손을 왕성하게 번식시켜 가지고 2012년에는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삽살개가 저만 보면 그렇게 지저대 가지고 별로 정은 안 가지만 그들의 조상들, 말 못하는 짐승의 수모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독도의 이면을 캐고 보면 곳곳에 아픈 역사의 상흔이 감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독도 삽살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